네, 안녕하십니까? 수생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농업재본 법령, 법 규정을 마지막까지 이제 공부하는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24조부터 32조 있는 법 규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조는요, 기금을 관리 운용할 때 농장은 회장과 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 협의를 해가지고 농업정책보험원에 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기금 관리 운용. 그쵸?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문도 아주 자주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법 규정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금에 이제 기금을 이제, 계속 뭐죠? 조성을 해갖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년 그 결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야, 현재 얼마, 돈을 쓰고 현재 기금이 현재 남아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할 때 요것은 이제 우리가, 어, 농업재본법에는 특별하게 있는 날짜나 이런 거 기억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날짜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그죠? 기금관리 수탁자라고 돼 있죠?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금을 위탁하도록 돼 있죠. 농업정책금융원에다. 그러니까 이게 기금관리 수탁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기금결산보고서를 보통 이제 12월 말까지 현재 그걸 이제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회계년도 며칠까지? 2월 15일까지. 그죠? 예, 한 달 반 정도 해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이제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농장 또는 회장한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농장 회장은 이것을 뭐죠? 그 기금 결산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뭐죠? 심의를 거쳐야 되죠. 거친 이후에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죠? 모든 그 뭐 예산이나 이런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2월 말까지 제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15일까지 기금관리 수탁자는 농장 또는 회장한테 기금 결산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농장 회장은 그 심의를 거쳐 갖고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한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기금결산 보고서에는 뭐가 들어가요? 결산 같은 거, 수입 지출, 그 재무제표, 성과도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한 게 만약에 이제 뭐 고르세요, 결산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고르세요 하면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만 아니 나머지 한 개는 완전 전혀 엉뚱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기금의 회계 기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도 보면 농장은 회장과 협의를 하게 돼 있죠. 협의를 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뭡니까? 기금 수입 징수관, 재무관, 기금 지출관, 기밀공무원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잘 봐보시면 공무원 이건 다 뭐예요? 자, 공무원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이런 공무원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예, 임명하는데 이 기금 수입 징수관은 어떤 임무를 담당하느냐 하는 것을 뭡니까? 여기 지금 잘 봐보시면 농장은 위탁한 경우 사물을 현재 위탁했죠. 누구한테? 농구원에다 위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임원 중에서 뭐죠? 기급 수입 담당 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뭐죠? 공무원이 아니죠. 그쵸? 농구원의 현재 담당 임원인 거예요. 요 담당 임원과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을 각각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무원이고 기금 수입 담당 임원,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 기금 지출원, 기금 출납원은 결국 뭐요? 농구원 직원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지고, 요 밑에 내용이 뭐냐면, 결국, 야, 기금 수입 징수관은, 그 뭡니까? 농구원의 임원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업무를,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이렇게 안내되는 거예요. 기금 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 수입 징수관. 수입 담당 임원이니까 기금 수입 징수관 요 업무를 하는 거겠고요. 그렇죠? 네.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 있죠.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결국 뭐요? 기금 재무관.
그쵸? 여기 기금 재무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기금 지출원은 기금 지출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기금 출납원은 기금 출납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쉬운데, 요게 이제 한 가지가 조금 이제 혼선스러운 게,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 있죠. 예, 요것은 지출이라고 돼 있어서 뭐죠? 기금 지출관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기금 재무관입니다. 그렇죠? 예, 기금 재무관. 요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딱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지출원이니까 지출관, 출납원이니까 출납공무원, 수입 담당이니까 기금 수입 징수관 이렇게 되는데, 예,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지출관이 아니고 재무관이더라. 요거 한 개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제됐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이 농업재보험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업정책분금위에 위탁했어요. 기금관리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농장은 회장과 협의해서 농업정책금융의 임원 중에서 기금 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 지출 원인의 담당을 임명해야 된다. 이거 맞죠? 예, 맞습니다. 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 수입 징수관의 업무 맞고요. 기금 지출 원인의 담당 임원은 뭐죠? 예, 지출관이 아니라 그렇죠. 이것은 바로 기금 재무관이죠. 그쵸?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재무관인데 지출관 돼 있어서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께서 잘 유의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혼선 따로 이렇게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요 하나만 이제 재무관이다. 그죠? 지출이 돼 있지만 재무관이다. 좀 긴 거. 그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3번은 농장은 회원과 협의해서 금융의 직원 중에서 지출원과 출납원, 그죠? 예,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출납원은 출납 공무원의 업무 담당하니까 맞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출제가 유력한 게 뭐냐면 농업재보험 사업의 관리, 요 법규정이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원래는 농업재보험 사업의 이런 모든 업무를 결국 누가 해요? 예, 다 업무를 위탁을 다 줘가지고 농구먼에서 합니다. 농구먼에서 하지만 법에서는 누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농장 또는 회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예, 농장 또는 회장. 그러니까 법 규정 그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장 또는 회장은 재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도 해야 되겠고, 상품 연구 보급도 해야 되겠고, 제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업무들이 주로 보험의 재보험 사업을 관리하는 업무,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 인력도 육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농장 회장이. 손해평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그리고 손해평가 기법 연구 개발 보급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손해평가 관련 업무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업무를 농업재보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위탁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것을 갖고 문제 나는 게 아니니까 농장 회장은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수행하는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말고도 그렇죠. 요게 요 다음에 것이 결국 뭐예요? 요 부분이 재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 업무 같은 것도 할 거고, 그렇죠? 예. 또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관리 업무도 할 거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한 것은 어디에다가 현재 위탁하고 있죠?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 이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가지고 우리가 5월 9일 날에 시험 보는 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응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계 수집 관리 같은 거 하는데, 이런 것들도 여기 보면은 관계 중앙회 지방위원장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거 당연하게 대부분 공법에 다 이렇게 돼 있고요. 통계 자료는 어떤 거를 하냐? 보험 대상이 현황이 어떻고, 보험 확대 예비 품목의 현황 같은 거라든지, 피해 원인이라든지,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통계 자료를, 꾸준하게, 수집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또 농장이나 회장이 직접
다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장관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결국 뭐예요? 업무 위탁을 다 하고 있죠. 이런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데다가 이제 업무를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 업무 위탁하는 것도 어디다 하는가 하면 협동중앙회, 산림협동중앙회, 수산협동중앙회 많이 봤죠. 그죠? 당연하게 뭐 이런 쪽에다 할 거고 정부 출연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통계 같은 거 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라든지 보험료 산출기관, 보험 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이런 사람한테도 뭡니까 업무를 위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영리법인이라든지 공익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업무를 위탁할 거고 또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대부분의 그 업무는 다 농업정책금융원에 위탁하니까 이게 당연히 빠질 리가 없겠죠. 이런 쪽에다 업무 위탁하는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농업재해보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재해 보험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을 맺을 때, 그 무조건 놓고 사업을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자는 신규 보험 상품에 도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장 또는 회장한테 뭘 해야 된다? 승인받는 게 아니라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요것이 중요하죠? 예, 협의해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요걸 갖고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 지문이 된다.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 시범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당연하게 무슨 뭡니까?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야,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대상 목적은 어떻게 할 거고 사업 지역은 어디 뭐 경남 김해에서 할 거고 사업 기간은 4월 달부터 2026년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할 겁니다. 이런 것에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가 있어야 되겠고 보험 상품은 어떤 거 이렇게 할 거고 정부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하갖고 지원해 가는 것들도 사업 계획서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 결과 보고서를 또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보험 사업자가 그렇죠? 그 결과 보고서는 뭐요? 야, 그거 해봐 보니까 계약은 몇 건 했고 보험금은 몇 건 지급했고 얼마 지급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영 실적에 가는 게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 되겠고 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이런 것들도 결과 보고서에 있어야 될 거고 사업을 중단할 건지 연장할 건지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이 사업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출제되면 다음 중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 한 개는 뭐가 되어 있어요? 결과 보고서에 들어간 사항이 한 개가 예문으로 나오니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촉진 뭐 이런 것은 뭐냐면 이제 농업재해보험법이다 보니까 야 이제 앞으로 이제 보험 가입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자는 뭐요? 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겠죠? 예, 매년 수립. 그죠? 해가지고, 농장 회장에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이 되어 있고, 그 보험가입 촉진 계획을, 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대통령령이, 시행령에는, 보험가입 촉진 계획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1, 2, 3, 4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성과 분석 같은 거, 해당 연도 사업계획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구나. 맞아. 예,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가입 촉진 계획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재보험 교육이라든지 홍보 계획 같은 것도 촉진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보험 상품의 개선 및 개발 계획 같은 것도 촉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촉진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언제까지 하냐? 예, 우리가 기금 결산 보고서는 2월 10월까지 뭡니까? 그 기금관리 수탁자가 농장 회장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뭐 회계 이런 것이 아니니까 조금 더 빨리 제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장 회장한테 제출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기금 결산 보고서랑 같이 비교해서 우리가 그 날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청문 같은 것도, 요것도 이제 뭐 대부분의 공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청문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어떤 것을,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뭡니까? 당사자의 의견을
주는 제도가 바로 이 청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그 함부로 자기 취소를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해당 당사자를 한테 그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겠죠. 예, 업무 정지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당연히 당사자한테 청문을 이렇게 실시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법으로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굉장히 뭐 완벽하게 보장받고 절대로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되거나 함부로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을 해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규제 재검토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법을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세월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법적인 환경이 바뀌니까, 야, 그럼 새로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그런 법 규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법에는 이렇게 그 재검토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 회장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격 요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손해평가 자격 요건 아시죠? 쉽게 말해서 이제 경력자 같은 경우는 5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원 5년, 조교수 3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손해평가인이 이제 좀 뭐죠? 이제 손해평가사가 많아지면 손해평가인은 많이 필요가 없겠죠. 손해평가사 시험을 통해서 계속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아이고 옛날에는 5년 했지만 이제 5년 하지 말고 10년 해야 되겠구만.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해야만이 손해평가인을 위촉하는 그 인원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3년마다 뭡니까 재검토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하나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도 나머지 뭐 다른 데 가서도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농장 회장은 재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인력 육성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죠? 예, 손해평가 업무도 있고 거기 보면 재보험 사업 관리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자, 2번 농장은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하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벌써 청문이라는 제도를 몰라도 이거는 벌써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참 잘못된 것 같죠. 처분을 하면 당연히 청문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말을 바꿔놓은 것보다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손해평가 자격시험에 대한 것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예, 맞고요. 농업인의 재이식을 교체하고 재업성 가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뭐 교육홍보, 고용가입대에 대한 정책 자금도 지원하고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제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회 때도 보험사업관리, 이 보험사업관리가 매년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자, 농림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으로 업무를 농업정책본에 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원래 이제 답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것도 틀렸어요? 아니, 손해평가사 그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는 전혀 관여하는 게 아니죠. 오직 손해평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문이 틀린 거 되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출제자가 간과를 하고 출제한 것 같아요. 자, 2번은 정부가 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조치로서 신용보증 같은 거 지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없다에 대해서니까 틀렸고요. 손해평가사 장의 요건에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합니까? 아니죠. 3년마다 하겠죠. 그렇죠. 3년.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농림축산 장관은 보험값 추진이 매년 수립한다. 이거 누가 수립해요? 주체가 바뀌었죠. 그렇죠.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재보험 사업자가 재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수립하지 농장이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재보험 사업자 요건데 농장으로 나왔으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9회 때 그 정답 없으면 결국 두 문제나 이렇게 출제된 겁니다. 이렇게 좀 출제가 좀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자, 10회 때도
보험사업의 관리 또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뭐, 그 중요한가 하는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농장, 회장은 보험상품 운영 개발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수집 관리해야 된다. 뭐 읽어보면 아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맞는 겁니다. 아셨죠? 예, 공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농장, 회장은 보험상품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 수집 자료 등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위탁할 수 있다. 그죠? 예, 본인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맞고요. 재보험사업의 농업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서 보험가입 촉진 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여기 잘못됐죠? 예, 매년 수립해야 되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에 틀렸습니다. 자, 농장은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앞에서도 나왔네. 당연한 얘기를 또 뭐 중요하다고 이게 지문에 나오겠습니까? 참, 손해평가사가 진짜 이 정도로 이렇게 든든합니다. 자격이. 그쵸? 예,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쉽게 답은 찾을 수가 있죠. 그죠? 한 개 틀린 걸 고르세요. 딱 봐보면 한 개는 완벽하게 틀려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설프게 해도 답 이렇게 뭡니까? 체크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11회 때도 여기 농업정책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이랬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위탁을 할 수 있겠죠. 손해평가나 인력육성이나 대부분 뭐 하여튼 농업재보험에 관련되는 것은 다 이렇게 위탁이 돼요. 그런데 딱 봐보면 자격시험은 어디에다 합니까? 이거는 산업인력공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야, 농업정책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해갖고 1, 2, 3, 4, 5 해갖고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답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농업재범법에서 그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공법에서 벌칙 및 과태료 같은 게 굉장히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한 두세 문제 나오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공부하기도 쉽고 달랑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한 문제 일단 기본적으로 한 문제만 나와요. 그것이 보통 13번 문제 13번으로 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 26번부터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3번째 순서 35, 33, 뭐 8번 정도, 뭐 이 정도에 이제 보통 이제 과태료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재보험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이제 벌칙 같은 게 있나,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벌칙이란 건 바로 이제 행정 형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 징역 몇 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벌금 얼마 이런 것이 행정 형벌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그 법 규정에서는 벌칙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법 10조 2에서 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있죠. 예, 우리 지금 현재 이거는 농업재보험법이고요. 농업재보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 98조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그 규정을 위반해갖고 특별이익을 제공해갖고 금품 제공하는 거 있죠. 예, 이런 경우 쉽게 말해서 보험료 대납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엄청 세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엄청 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험업법 위반했을 때 특별히 제공 금지 위반했을 때 33이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와 관련되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은요. 10조 1항을 위반하여 보험 모집했다는데 이거는 무자격자가 보험 모집했을 때 아무나 그 보험 모집하면 안 되죠. 예, 무자격자가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했다. 예, 사실 증명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를 위화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위화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보험료 대납해 주는 것보다 훨씬 적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를 알선하거나 이것도 당연하게 취소 요건이 됐죠. 그렇죠? 예. 거짓으로 손해평가하면 취소 요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돼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1 이렇게 해서 하나만 기억해 놓으십니다. 보험업법 33 그리고 우리 그 손해평가를 잘못하거나 명의 대여하거나 뭐 알선하거나 이러면 11이다. 요거 하나만 대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뭐냐면 15조를 위반해 해외 처리한 자라고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요거는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죠. 농작물 재해보험을 관리하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다른 막 보험 상품에 막 돈 받고 하고 그런 것과 같이 혼용해 갖고 관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분리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뭡니까? 위반했다. 그러면은 뭐 500억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된 것 같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아, 그럼 이 진짜 정말 큰 잘못이죠. 예, 농업재보험법을 운영하면서 그걸 다른 회계와 분리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솜방망이 처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걸 크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야, 재보험 사업자가 아이 우리 안 할래 이럴까봐 뭐죠? 아이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한다고 해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이거는 이거 뭐 없는 규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벌칙이 굉장히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별 규정은 모든 공법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이제 벌칙 끝난 거예요. 그 33, 11, 500만 원. 그죠? 예, 이렇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행정 벌칙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태료. 과태료는 이제 행정 질서벌이라고 하죠. 그쵸?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뭡니까? 몇 년 징역 이런 건 없지만은, 뭡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과태료도 보면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재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경우에요. 예, 예. 농업재보험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보험업법을 위반했는데 그 보험업법 중에서도 뭘 위반해요? 보험 안내자료 요걸 위반을 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요게 이제 1천만 원이죠. 예. 보험 안내자료 위반했어. 그러면은 1천만 원. 예. 최고 높은 게 1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재보험 사업자의 발견이 이런 게 갖고 청산이 다음 갖고 어느 하에 해당되는 위반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예, 책임준비금 이런 걸 계상하지 않았대요. 이거 얼마나 큰지 알아보십니까? 이거 보험회사에서 책임준비금도 준비해놓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그래 봐봐야 얼마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부과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장부 같은 것도 기지 않고 이런 경우에 5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보험업법에 이것도 보면 다 보험업법이 위반이에요. 보험업법에 따라서 뭡니까 명령 뭐 이렇게 하시오 했는데 그걸 막 위반해요. 안 해요. 막 개기고 있어요. 이리 봐봐야 500만 원 이하. 그렇죠? 예, 검사 거부 방해 또 기피합니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할 때도 500만 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험업법의 보험 안내자료 위반인데 이것은 뭐냐면 요 안내자료 위반을 뭡니까? 재보험 사업자가 위반을 했을 때만 1,000만 원이지 일반 안내자료 위반, 개인이 그 설계사가 위반했다 이러면은 뭐죠? 요거는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험업법의 금중위 같은 거 있죠. 예, 금중위, 부당 권유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금중위를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 보험업법 위반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재보험법의 과태료라고 과태료 규정이 이렇게 부과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뭐예요? 보험업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일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뭐 과태료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재보험법을 위반한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보고하라 그랬는데 보고하지 않고 관계서를 제출하라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예, 이렇게 또 뭐 거짓으로 제출했다. 이래 봐보면 요거 이제 농업재보험법 위반이죠. 예, 농업재보험법도 당연하게 보고하세요 할 수 있어요. 시키면서 NH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 재보험을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사업을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번에 그 지난해 총 몇 건이 보험금이 지급이 됐으며 총 가입 건수는 몇 건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보고해 할 수 있죠. 당연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얼마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건 껌값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주 손방망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잘 봐보시면 알지만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안내 자료를 위반하는 경우만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500만 원입니다. 쉽죠? 예. 그죠? 예, 공부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무조건 넣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죠. 그 하이퍼. 과태료는 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부과할 것인가? 5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지만 5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으로 해도 되고 50만 원으로 해도 되고 10만 원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 이하에 처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과태료가. 그렇죠? 그래서 그 시행령에는 개별 기준으로 따로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안내가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혼선이 오실 텐데 문제에서 농업재범 법상 뭡니까? 그 과태료가 얼마인가 물었을 때는 어때요? 법에 정해진 거 500만 원. 예, 그걸로 해야 될 거고요. 농업재범 법령상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다면 이 령 뭐예요? 시행령상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시행령까지도 뭡니까? 시행령을 적용해 가지고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파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은 쉬워요. 예, 1000만 원, 500만 원 딱 그렇게 끝나버리겠어요. 여기도 보면 재보험사업 시행령도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안내를 위반했어요. 그렇죠? 위반했을 때는 1000만 원 똑같죠? 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으니까 이거는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부분만 딱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원래 법에는 다 뭐예요? 500만 원이었잖아요. 5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2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네. 요건 뭐냐면 보험업법 133조에 따른 검사 거부 방해 기피.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했어요. 요건 이제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 예, 요 경우에만 2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명령 위반한 경우도 보험업법 위반했으니까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을 감독하니까 그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했어. 조금 더 세게 3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업법을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했어요.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3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농업재범법을 위반했다. 이러면 무조건 놓고 얼마다? 300만 원. 요거만 딱 300만 원이에요. 나머지 이제 뭐죠? 보험 안내를 위반했다. 개인이 위반하면 500만 원. 요거는 그냥 법하고 똑같고요. 책임준비금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걸 더 낮춰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법하고 똑같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잘 봐보시면 그냥 그 5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바뀌고요. 나머지 딱 한 개,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만 200만 원이다. 요 한 개만 따로 딱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 제외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1일이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예, 그러면 과태료는 아니죠. 벌금 1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아니죠. 예, 징역 6개월 맞죠. 1년 이내의 뭡니까? 징역이니까. 그쵸? 징역 2년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 1일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쵸? 1일. 재범 모집할 수 없는 자가 모집을 했어요. 이것도 일일이죠. 손해피해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도 일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예. 업무처를 보고하게 했으나 보고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500만 원이고 그리고 시행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300만 원.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회 때 나온 것은 재보험 사업자가 재보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서 회계치기를 했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어요.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이하 벌금. 이거 손방망이 처벌. 그렇죠? 이거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외울 게 몇 개 없으니까요.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회 때 또 나왔네요. 과태료 부과권자가 금융위원회인 것은 뭐다? 검사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는 요럴 때 이제 하는 것이 여기 금융위원회가 그 검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게 뭡니까? 강의한 잘 살펴보시면 제가 요것도 안내 따로 더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벌칙에 관한 것이다. 농업재보험 10조 2항에 준하는 보험업법 95조를 위반했대요. 95조. 95조를 위반했는데 보험 안내를 했어요. 그렇죠? 보험 안내를 위반했네요. 재보험 사업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업자가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 원이죠.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 되겠네요. 그쵸? 요거 한 개만 딱이고 나머지는 다 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것도 뭐 암기하지 않아도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재보험사업자가 보험 안내자를 위반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 농업재보험법을 모두 다 공부를 했고요. 내일은 우리가 이제 손해평가요령, 농업재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험부터 공부하는 거는 더 쉬워요. 농업재보험보다도 더 쉽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되면 손해평가요령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재미있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